있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귀중한 농업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박기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대표님께서는 현재 황금알 원외 대표로 계시며 경상대학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신 후 2006년 한국 신지식 농업인상을 수상하신 실력 있으신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2015년에는 식물의 성장 4대 공식을 개발하여 작물 생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적용해 오셨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장목회 등을 통해 황금알 농업 기술을 널리 보급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여러분께도 꼭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해 주실 텐데요.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기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 재배되는 그 감자, 거의 우리가 강의가 끝나고 다른 품목을 원하시면 그걸 조금 섭득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재배되는 감자가 지금 하우스에 들어있습니까? 예. 노지 또 심습니까? 네. 노지다고 하우스다고요. 지금 우리가 심는 게 100평에 비로 몇 포 줍니까? 한 포에 어떤 비로 줍니까? 요소 하나 완전성비가 100평에 두 개에 100평에 요소 한 개, 완효성 한 개. 그 다음에 칼슘 유황 칼슘 유황에 네. 자, 총 3개 들어가고 그 추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추비도 지금 한 10% 정도 요소만 100평에 3개에 아니 한 동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100평이라는 글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통 200평에서 250평 이렇게 잡는데요. 예. 보통 셰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셰프씩 들어간다. 이걸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이 강의 내용은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고 외국에서 봅니다. 그래서 100평 기준을 잡아야 전 세계가 통일하기 쉬운데 한동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근사치라도 100평의 기준에 우리 이야기해 주시면 자 100평 우리가 요소 몇 개 들어갑니까? 그러면 몇 포? 몇 킬로? 한 포씩 20kg 한 포. 100평의 요소가 한 포. 네. 한 동에 요소 2개 들어갑니까? 셰프 들어가요. 요소가 한 동에 이제 왜냐면 밑그릇으로 3개 들어갑니까? 예, 밑그릇으로 3개 들어가고. 그럼 요소 1개, 완효성 비료 1개, 예. 100평에 유황칼슘 1개씩. 그러면 100평에 요 3개가 한 번에 들어간다, 기비로. 예. 그 다음에 추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추비 같은 경우에는 요소만 중간중간에 한 포씩 그럼 총 몇 포 들어갑니까? 셰프 들어가요. 끝날 때. 끝날 때 그 셰포 들어가면 100평에 요소가 3개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고 100평에 1개, 예, 반 포. 반포에. 예. 10kg 정도. 그 3개 들어갔으면 60kg거든요. 예. 60kg를 가지고 60kg를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한 포하고 좀 더 들어가 있죠. 1.2포 정도. 그러면 24kg 정도. 1.2포. 이제 여기 정리됐죠.
제가 감자 강의하고 욕 제일 많이 먹었어요. 강원도 서춘천에 가가지고 100평에 완여섬 2포, 요소 1포, 21다시 복비 2포, 총 5포 이렇게 욕 대박에 들었어요. 요렇게 노지비로 여면 이게 이시값이 2.5가 나와요. 감자 올라올 때. 그 봄 이시값이 2.5가 되거든요. 봄의 이시값이. 그리고 추비를 요소를 2포 더 줘라. 100평당 한 7포 모으면 감자가 한 25kg 누구나 캘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요보다 적게 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양보다. 그러면 양이 평당 몇 킬로 나옵니까? 저는 좀 구성이 틀린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소를 안 주고 용성, 그러니까 100평으로 따지면 용성인데 한 포, 예. NK 한 포, 예. 칼슘경 한 포.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K를 100평 기준으로 따지면 예. 30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키로당 몇 킬로 나오냐는 거죠. 100평의 생산량 몇 킬로 나오는? 저 평당 하우스 250평이면 250개가 나오니 10kg 정도. 예? 평당 10kg. 평당 10kg. 자, 몇 킬로 나옵니까? 평당 몇 킬로 나옵니까? 지금 평당으로 한 번 더 따져보세요. 250평이니까 250개니까 20kg짜리 100개를 크면 평당 10 얼마 되고 150개를 캐냐 거기서 나누면 되죠. 우리는 요걸 따져봐야만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우스 한 굴뚝 몇 개 나옵니까? 그러면 평당 20kg. 20kg야. 자, 평당 10kg로 보시는 게 맞아요. 몇 킬로 나와요? 150개니까 250평에서 150개니까 거의 한 2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몇 개 나옵니까? 하우스에 한 굴뚝. 10kg라는 게 보통 100개에서 120개 사이 나오면 그 정도 보는 거고. 10kg 출합니까? 아니 20kg로 출하는데요. 평당 아니 저희가 한 200평 조금 넘는 데서 대략 100개에서 110개 사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10kg다. 네, 지금 평당 몇 10kg로 하우스 한 굴뚝 몇 개 나오죠? 250평에서 148개에서 150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3,000kg가 나오고 250평에 가령에 250평에 3,000kg가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예 여기는 210평 210평에 100개에서 110개 사이. 100개에서 110개니까 2,100kg. 2,100kg 정도. 2,100kg. 그죠? 요걸 한산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감자 답. 농사 짓기에 매표요. 예. 감자 농사 짓기에 배가 더 나오고 절반도는 배를 했는데 절반도로 농사 짓기에 매지 몇 박스란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가 하는 걸 합해가지고 하나를 알려드리라 그러거든요. 그 잘 나온 집하고 적게 나온 집 키로가 다르죠. 요게 생산량이 지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비료량은 우리가 비료량이 질소량이 적은 거죠. 강사님, 예. PB도 어떻게 한가요? 분석을 해야 뭐 조금 나중에 그건 이제 뒤에 꺼낼게요. 탭이 그 별로 질소 없습니다. 양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유박이나 예. 그 가축분 분석을 많이 쓰거든요. 예, 가축 분열이면 가리 가달아서 장애만 더 많이 일하고 아예 토양 분석 표해보고 쓰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는 그 오염 토양 오염도가 더 높아졌다. 그 부분은 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유박은 처음에 들어가 질소를 먹어버려요. 지가 발효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요 기술센터 미생물 좋죠? 씁니까? 저는 미생물 제재 그냥 나온 거 씁니다. 씁니까? 미생물 씁니까? 네. 예.
오늘 강의 듣고 다시는 쓰지 마이소. 요소 주고 요소 못 보면 누가 일하나요? 감자가 지금 100평당 비로 들어간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요소가 100평당 2개가 넘게 들어갔어요. 완효성이 들어가고 유황칼슘 들어갔고 요 2개를 합해서 요소를 한 포로 보면 됩니다. 유황칼슘이기 때문에 이건 질소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완효성은 프로테이지가 요소 반포로 보면 돼요. 얘가 그러면 질소 함량 200g이 감자가 3.5kg가 나와요. 200g은 3.5kg가 나와요. 요게. 그런데 요 수치를 합산했을 때 그 수치가 안 나왔으면 이거는 이제 이미 질소를 누가 먹었는지 찾아가야 되거든요. 질소를 줬을 때. 그러면 얘들은 지금 팽당 들어간 비료가 100평에 그 400g 약 500g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가령 500g인 것 같으면 500g이면 감자 나오는 양이 여기에서 환산하면 3.5kg 3.5kg 하면 7kg에 1.75를 합하면 7kg 더하기 1.75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8점 약 9kg 정도 나온다는 거죠. 요 비료 요것만 계산했을 때 요거를 계산해서 9kg가 나온다는 거죠. 비료가 200g의 비료가 들어가면 질소 함량이 들어가면 거의 대다수는 3.5kg가 늘어나는 감자가 질소 함량이. 근데 이 비료량을 최대한 늘리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거의 이제 기준치가 나오죠. 질소 함량의 기준치. 질소 함량 기준치. 근데 질소 함량의 기준치를 우리는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기준치를 빼내지 않고 감자를 심으면 강원도 서춘천하고 똑같아요. 제가요 이렇게 감자를 비료를 많이 하라 그러고 강의하고 나서 욕만 태백이 넘었다. 근데 세 사람이 따라 해가지고 최대 공식적으로 23kg 나왔어요. 평당 노지 감자가. 그래서 지금은 서춘천 지역에 감자를 25kg 캐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평당.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그 지역 전체 평균이 8kg. 그러면 지역 평균이 이제 15kg까지 올라갔어요. 지역 평균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감자 생산량을 늘릴 거냐? 그게죠. 창원 지역에도 하우스하는 감자들이 일부 농가는 지금 생산이 늘고 있어요. 비료 쓰라고 제가 강의를 계속 했으니까. 비료 먹고도 땅에서 감자 안 나오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 물을 주면 비료가 많이 빨리 나가버려요. 유실이 돼버려요. 그런 땅들은 양이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토양이 안정화돼 가지고 수분이나 비료가 용탈이 안 되는 데는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비료량을 주면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감자가 지금 요게 250평에 이 평당 20kg가 달락하면 5,000kg가 나와야 돼. 그죠? 5,000kg가 5톤이 나와야 되는데 5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백이 있다. 더 나올 근형이. 그러면 여백이 있다 말은 이 감자가 생육 중에 힘이 없어 가지고 쓰러지거나 뭐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균제를 살포한다든지. 살균제 씁니까? 살균제 씁니다. 살균제 씁니까? 예. 살균제 씁니까? 역병약, 예방약으로 씁니까? 목적이 뭡니까? 역병 예방약. 유사장님. 예. 역병 옵니까? 네. 역병 옵니까? 안 하고 그냥.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역병 옵니까? 하나씩 죽는 거 오냐? 예, 일부. 예, 자, 옵니까? 저는 먼저 맞습니다. 질소 함량 차이에서 병이 오고 안 하는 경계점이 나와요. 그 감자에 앞으로 살균제 쓰지 말아 강의할 거거든요. 살균제 왜 쓰지 마라 그러냐면
감자에 고추에 어떤 놈이든지 이파리에 여기에 생긴 물방울, 이 물방울 속에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모든 병을 일으켜요. 요 놈이 타고 여기 가서 멈추면 여기 썩어요. 그럼 뭐랍니까? 여기 썩어 팩 자빠지면 뭐라 그러죠? 시드름병. 여기 전염병. 예? 전염병. 이름도 성도 많아요. 고추가 여기 자바리가 하면 딱 잘라가지고 컵에 담가고 흰물 나오면 청고병, 그냥 잘라가 맹맹하면 역병. 이 병들은 광범위하고 온도 폭이 광범위하고 균의 개체수가 많고 균의 종류가 많을 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균의 개체수가 많고 종류가 많고 온도 폭이 넓다. 그럼 우리가 이 균을 갖다가 먹이 살려서 감자를 먹게 만드는 주 장본인은 감자라는 거죠. 얘들은 여기에 있는 균들은, 이 균들은 비동작균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 스스로 뚫고 못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는 균은 탄저병, 녹병 이런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개 꼈을 때 발생하는 것이 탄저병, 녹병, 원성낙엽병. 원성낙엽병은 입 기공으로 들어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병을 막고 돈을 더 버는 방법을 할 거냐? 살균제는 우리 감자 생산하고는 무관하다. 병하고는 무관하다. 약을 쳐서 병을 잡으려고 하면 평생 끊임없는 약을 쳐야 돼요. 그죠? 작년에도 치고 올해 역치고, 여기 이쪽에 가신 대표님께서는 작년에도 약을 치도 역시 잘록병이 역병이든 오고, 대표님은 안 오신다는 것이죠. 왜 안 오냐? 질소 함량에 따라서 여기에 맺는 물방울이 있고 없고 그 차이. 이제 정리가 됐죠. 감자의 살균제는 의미가 없다. 살균제는 지금까지가 우리가 농약을 쓰고 재배한 살균제 값이 대한민국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양이. 하우스 딸기에도 살균제 쓰고 있죠. 하우스 딸기에 살균제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필요 없다고. 하우스 안에는 탄저병이, 안개가 안 펴니 탄저병이 잘 안 생겨요. 우리 겨울에 쓰는, 겨울 재배하는 우리 감자는 탄저병이 안 생겨요. 탄저병은 당브리스가 높은데 아니면 거의 탄저병이 기생을 잘 못해요. 탄저병과 녹병은 당브리스가 높아요. 당브리스가 제일 높은 놈이 마늘이에요. 마늘이 당브리스가 32브리스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늘은 비록 100평당 질소 200g 먹으면 1.5kg 밖에 안 나와요. 감자는 3.5kg 나와요. 양파는 당브리스가 낮으니까 얼마나 나와요? 8kg 나와요. 200g 비료를 먹으면. 그러면 팽당 200g을 나오는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팽당 1kg 먹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요거 5배 나오겠죠. 요거 5배. 팽당 얼마의 질소를 갖다 공급할 거냐. 지금 우리가 공급한 500g이니까 우리가 8.9kg 나와요. 500g 질소 함량이. 질소 함량을 1kg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질소 함량을 어떻게 해서 1kg까지 올릴 거냐 그거거든요. 감자의 역병, 녹균병, 감자 스스로 만든 병이다. 왜? 배가 고파서 여백을 맺었다.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여기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이거는 누가 만드느냐? 뿌리에서 근근 세근이 잔뿌리가 만들어서 잎으로 가져갔는데 잎에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느냐? 전일 먹어서
입 속에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농도가 낮아서 못 먹고 뱉은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간 질소분이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면 위에 가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건데 저장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 전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엽록소 집에 탄수화물이 있어서 그 탄수화물 농도만큼 보관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여백을 안 맺으니까 질소분 줘서 병이 안 생기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가 잎이 살이 쪄가지고 뒤로 뒤집어졌다. 제사밥 뚜껑 말고 우리가 식당 밥 뚜껑 있죠? 그 정도로 잎이 뒤로 살짝 뒤집어지면 앞면이 살이 찌거든요. 감자 잎의 저장 공간은 앞면이 있어요. 영양의 저장 공간은.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파리 요리 쪼긋하게 서요. 살이 빠진 거 서. 살이 찐 건 어떻게 뒤로 뒤집어져요. 그 뒤로 뒤집어진 거는 낮에 만든 탄수화물 양에 저녁에 기공을 닫고 영양이 가져왔을 때 다 먹어내는데 비료를 적게 준 분들은 낮에 만든 양이 수분만 많이 날릴 때 비료가 안 온 거죠.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러면 저장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작게 먹은 아미노산 단백질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뱉어낸 농도가 여기 늘어난 거죠. 여기 모인 거죠. 여기 묻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었던 균이 요 농도를 먹고 균의 포자가 껍데기가 까져가지고 발화가 되는 거죠. 누가 만들어서? 대표님 만들었어요. 그 대표님은 비료주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헌약을 치는 거죠. 약을 치도 균이 듣질 않아요. 약은 오래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은 산화가 되겠죠. 산화가 돼서 없어지고. 근데 안 생기고 돈 많이 버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여백이 맺어서 여기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미노산 단백질이 어떻게? 여기 땅에 있는 요 균들이 또 먹어버려요. 미생물을. 그럼 없어진 놈은 질소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퇴비를 계속 주고 복합비를 줘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1960년대 위에 우리는 퇴비가 보약이다. 어른들 배운 거. 좋든 싫든 계속 엮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유기물 많으면 저점하고 요소만 줘라. 우리가 감자의 밥이 뭡니까? 식물의 밥은 아시는 분? 질소. 질소도. 언제 배웠습니까? 방법이었는데. 아, 이거 뭔가 좀 빠르다 삐리, 그죠?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토양 분석표에 식물의 밥이 나오던가요? 없죠? 질소한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비료는 요소, 유한, 질산 아모늄, 질산 칼슘, 질산이 붙은 게 질소 성분을 가졌는데, 요소는 암모니아태, 유한은 암모니아태이기 때문에 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척정기, 척정함, 녹였을 때는 안 나와요. 녹여서 땅에 결합할 때, 질산태로 바뀔 때 30%가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17 비료를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소가 많다고 생각했죠? 요거는 농사 망하는 짓이죠. 왜 그러냐? 21- 자체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14.7%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인산가리 계속 누적내는 비료죠. 그러면 식물의 밥은 어떻게 모르게 자꾸 줄어만 들고 있잖아요. 여백 맺으면 다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다른 것들은 줄어들지 않아요. 감자 몇 개 거기 나가지 그 외에 잎에 줄고 있는 건 다 돌아오는데 거기 감자 줄기가 로타리치가 사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생물이 질소를 먹어버려요. 그럼
맨맨한 놈이 질소라. 감자 줄기 삭을 때 필요한 게 질소. 또 우리가 기술센터 미생물 갖다 집어였다. 농사 딱 망하기 좋겠죠. 걔가 와가 뭐 먹겠습니까? 기술센터에 미생물을 가져가 집어였을 때 덕이 되겠냐 실이 되겠냐 계산해야 돼. 덕 보려고 했지. 미생물 덕 보려고 였는데 덕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본 경험으로서는. 그래서 기술센터에나 어디 미생물을 관줄할 때는 장가갈 때보다 더 깊게 생각해라. 장가갈 때보다 더 깊게 생각해라. 좋았다 하니 좋아지는 건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봤으니까 금방 나빠지더라. 그래서 미생물은 꼭 필요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은 이 미생물이 그걸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뭐 좋아합니까? 미생물 바르실 때 그쵸. 뭐 당밀이나 설탕이나 그놈이죠. 흑설탕, 백설탕. 예. 그 다음에 뭐 좋아합니까? 질소. 우리가 간단하게 뭐 다른 것도 쭉쭉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얘들이 와가지고 우리 밭에 오고 찾아보니 설탕은 없거든요. 설탕 없으면 뭐 찾겠습니까? 질소분을 땡겨 쓰겠죠. 질소분을 땡겨 써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유기물만 분해하면 참 오랜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분해가 쪼개라. 질소분 딱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감자가 딱 집어 당기는 순간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쫙 먹겠죠. 바로 잎이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 전에 우리가 퇴비를 뿌리고 부숙시킬 때는 참 오랜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많이 고민해보고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방법이 좋냐 나쁘냐는 감자 박스 개수죠. 상품률. 예. 누가 이 감자밭에서 평당 20kg 켰냐 안 켰냐 그거죠. 아, 그 미끄럼을 질문을 만져야 합니까? 예? 질소지를 만져야 돼, 미끄럼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오프닝입니다. 믿어 주십사, 마음을 생각을 열어 주십사 하는 강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 들어가면 감자를 100평당 요소를 2% 열어 그럴 건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강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받은 기초상식에 의하면 질소를 많이 주면 키만 크고 그러니까 생식 성장을 못한다.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캤을 때 맛이 없다. 딱 맞습니다. 깨진다. 그 다음에 벌레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당황스러운 장면이거든요. 딱 맞은 교육을 받은데 딱 돈 안 버는 교육만 딱 받으시죠. 식물은 배가 고프면 마디가 늘어나고 키가 크고 잎이 큽니다. 식물은. 그럼 이 식값이 적정값만 맞추면 감자 키는 절대 안 큽니다. 비로소 깨지면 무조건 키가 큽니다. 우리 봄에 고추 심어가지고 고추 이래 키가 크면 야, 저 집에 비료 많이 줬다 그러죠. 그럼 많이 줬다. 그거 다 뻥입니다. 고추 키 큰 거 치고 고추 그 끝말은 안 생긴 게 없어요. 끝말은 생긴 뭐랍니까? 끝이 말라가 새까맣게 되면 칼슘 결핍 그러죠.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배가 고파서 시들어가 말란 걸 갖다가 칼슘 결핍에 이름 붙인 거예요. 뭐만 잘못되면 칼슘 결핍.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거 뭡니까? 붕사. 다 그 뻥입니다. 키 큰 거는 무조건 식물에서는 비료를 느껴줘서 키가 컸다. 이 식값이 낮으면 무조건 키가 큽니다. 정확하게 비료를 주면
고추가 마디가 땀방땀방이 아니라 절대 키가 안 큽니다. 그 비료량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측정기로가 수치를 나타내가 정립해 놓은 거거든요. 기온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보면 감자보다 더 둥글게 그렸지요. 요걸 열에 수천 번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잘 그립니다. 12월달, 6월달 네 가지 축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비료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우리나라에 계절의 축을 잡아 그 계절에 이 식값을 합산시켰거든요. 비료량. 사계절의 비료량을 끄집어내면 이걸 합산만 하면 농사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1월 15일이) 겨울의 중심. 겨울은 중심에서 전후 한 달이다. 요거 사진 찍어가 보이죠. 그 책에 담아 있을 겁니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절의 변온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봄.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다. 여름은 6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 7월 15일이 여름의 중심이다. 여기에 여름의 중심에 전후 한 달이 계절의 변온기.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겨울의 비료량을 찾아내면 됩니다. 겨울의 비료량은 하우스에는 맥시멈이 2.7이시 비료량, 노지는 3.5입니다. 겨울 마늘 같은 게 4.5 되가 잘 안 죽어요. 그럼 이거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이 시가 2.7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이하 어떤 종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2.7을 양의 딸기에다 주면 2.7이 잘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3을 먹어버리니까. 이 비료를 먹고 소화시키는 작물이 있고 소화 못 시키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광룩수. 겨울에도 감자밭에 가면 햇볕이 옛날에 잎이 쉐드리합니다. 보시는가요? 잎 끝이 약간 쉐드리하게 쳐진 거, 위에 이파리. 이파리가, 감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잎이 돼 있으면 어떤 게 한 장이 요 탁 시든 게 있어요.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한 장이 딱 시들은 게 있어요. 감자가 잎이 시들 때는 왜 시들었냐면 비료 부족해서 시들었어요. 여름에 참깨가 크다가 이파리가 상단에서 두 번째 잎이 시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다 비료 부족이 시드는 겁니다. 감자밭에 가서 안 보셨어요? 그거서 시들게 그 아침에 가면 서 있고 나중에 가면 그거는 전체 광량에서 일어나는 거, 조도. 그런데 멀쩡히 서 있는데 요 한 이파리만 딱 시들었어요. 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똑똑한 감자냐면 얘한테만 물을 안 주고 전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참깨도 가보면 여름에 참깨가 이파리 한 장이 딱 시드는 게 있습니다.
딱 올라가면서. 그거는 이 씨가 낮으면 지금 현재는 이 씨가 낮다는 게 아랫잎도 풀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으나 시간이 지나면 얘는 질병하는 상태로 가버려요. 마지막에 표시를 내고 있거든요. 이 씨가 낮을 경우에는 요런 표시가 나옵니다. 낮에 다른 잎판에 다 싱싱한데 얘만 딱 시들어버려요. 위에 가서 한 두 번째 잎 정도가, 두 번째, 세 번째 잎, 그 잎이 한 장이 딱 시들었어요. 이 다른 건 딱 멀쩡하거든요. 요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우리가 계절의 이 시값 맞춰놓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하우스에서는 2.7인데 노지에서는 마늘 같은 경우는 3.5의 이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봄으로 가면 봄에는 노지가 2.5가 되고 하우스는 2.1이 되는 거예요. 2.1 이하를 잡아라. 여름에는 1.8의 이치를 잡아라. 이때는 온도가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은 봄하고 동일하다. 이 계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흡수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잎에서 가지고 있을 양이 너무 늘어나면 식물이 못 견뎌요. 어디에 못 견뎌요? 현장쯤에 녹아버려요. 배추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예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 병을 들여서 많이 죽습니다. 농약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양의 이상의 농약을 농도를 높이 치고 있어요. 물 500짜리 4통, 2톤 한 통에 약치는 싹이 한 25만원씩 해요. 25만원, 30만원. 거기다 약 들어가는 게 100만원 이상 130만원까지 집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이어도 배추는 죽어버려요. 왜 죽느냐? 비료량이 적어서 여백이 맺어서 죽어요. 요거 물방울이 생겨요. 요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 배추 아래 밑둥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쌓여서 무름병이 생겨서 죽어요. 그럼 여기서는 무름병이 되고 감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면 패떡 말라 죽어보니 시드름병, 뭐 역병 이름 다르죠. 배추는 여기 물럭거든요. 이 균이 해가 무르게 됐다. 그럼 고추 같은 게 단단하니까 잘라갖고 물에 담가서 흰물 나오면 청고병, 흰물 안 나오면 역병. 이름도 성도 없이 지어난 이 이름들은 비료량이 작아서 생긴 병이 살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는 이 시값보다 더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병의 원인은 지금 우리가 감자의 병 몇 가지 있습니다. 역병, 녹균병, 시들으면 시드름병이라고 한 균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역병, 녹균병이라는 한 이름을 지은 균의 이름이고 시드름병의 균 이름이 없고 시들었다 하는 그것만 이름 지은 거예요. 균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도 성도 없어져 버렸죠. 몇 년 전부터 반쪽 시드름병이 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병이 있어요. 반쪽 흘러가지고 반만 죽고 반은 노랗게 변하고 반은 살아서 그냥 요렇게 시하면 물방울이 요리 떨어지고 요거 죽어요. 한쪽은 시들고 한쪽은 그쵸. 딸기 이파리가 위에 이파리 물 떨어지면 밑에 이파리가 요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썩어버려요. 노랗게. 여기서 물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 물 떨어진 거예요. 여백이 맺는 이 식값은 1.2 이하예요. 1.2 이하 되면 여백이 맺는다.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균을 나눌 때 제로 이시에서 0.3
병 없습니다. 여기는 무병. 여백 속에서 먹은 게 없으니까 맹물이다. 영양이 없다. 여기서 떨어지는 물방울 여백 속에서 맹물이다. 아미노 단백질이 없다. 여기는 무병이 되는 이유가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는 여백이다. 여백이 맺어요. 아침에 가보면 잔디밭에 물방울 딱 맺어 있죠. 들어가면 그 물방울 속에는 병이 안 생겨요. 이식값이 낮으니까. 들의 풀들이 병이 없어요. 거기다 요소 주는 순간에 역병, 녹균병, 시드름병 딱 옵니다. 어디에? 여기 딱 녹아내렸거든요. 여백 속에 병이 안 생기는 위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병이 많이 생기는 이식값은 여기부터 1.1까지입니다. 여기는 병 발생. 요 이하는 여백이 맺어요. 여백. 이 이하는 여백. 이슬방울이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병이 없거든요. 여백 속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는 비료가 요 어중과 하나요 딱 줘가지고 생산량도 적고 병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식값이 얼마죠? 2.7이죠. 그러면 우리는 2.0에서 2.5를 재배하면 감자는 100평당 20kg 넘어간다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에서 여기부터는 여백 속에 여백이 안 맺어요. 여기부터는 무병. 그러면 이 무병은 어떤 균이냐? 요 균이죠. 요것들. 우리가 이름 지어놨던 거. 요것들. 우리가 이름 지어놨던 요것들은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없어요. 균의 먹이는 아미노산 단백질이니까. 잎으로 나온 거. 설탕을 줘도 안 생겨요. 그런데 유박을 주면 생기게 돼요. 유박을 위에다 흩어버리면. 유박을 흩었을 때 촉수가 나오는 거 보시죠? 시푸른 촉수 뚫고 들어가 버려요. 딸기를 갖다가 한 놈 갖다 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딸기를 약간 사인 거 딸기를 한 번 갖다 놨거든요. 딸기가 촉수가 나오게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딸기에 핀 잿빛 곰팡이는 요거는 비동작균이에요. 여백이 안 가면 잿빛 곰팡이 안 생겨요. 그런데 생겨서 촉수는 동작균이에요. 촉수를 뚫고 들어가요. 근데 잿빛 곰팡이 포자는 비동작균이고 잿빛 곰팡이의 촉수는 동작균이고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감자밭에 비료 작다고 유박 뿌리는 사람 없죠? 밀양에 덜깨 심어놓은 거 있거든. 덜깨 겨울에. 그거는 비료 작다고 유박 뿌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유박 이거 하나를 여기 딱 썰어서 가지고 뭐게 됩니까? 곰팡이 피면서 촉수가 딱 찔러 먹어버려요. 촉수가. 그러면 잿빛 곰팡이 포자는 비동작균이에요.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여백이 와야 동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유박 안 주면 되고 유기물 안 주면 되고 심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료, 요소 비료만 열심히 주고 이 식감만 맞추면 된다는 거죠. 답은. 그러면 다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무병인데 요 계절에 이 식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최고가 노지 3.5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이 식값이 5.0이 되면 겨울에 안 죽더라는 거죠. 여름에 다 죽어버려요. 그 어디 죽느냐? 여기가 죽어버려요. 여기가 녹아버려요. 이 식값을 1개 이상을 올리면 죽는 점이 여기가 먼저 죽고 여기 뒤에 죽어요. 우리가 하우스에
감자밭에다가 이 실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4.0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 여기 먼저 죽어버려. 비료가 올라간 게 여기거든요. 여기 보드라운 해순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여름에 이 배추가 비료 적게 주면 여기 죽고 비료 많으면 여기 녹아버려요. 여기 녹아서 요래 썩으면 반턴이 살아있어요. 그 여기서 위에서 녹으면 비료 과다돼 녹으면 꿀통. 그 다음에 여기서 녹아가 없어지면 물음병. 그럼 이름도 성도 각각 다른 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비료 과다해서 오는데 반쪽만 썩었으면 다 썩진 않아요. 물음병은 요 뿌리 쪽에 여기 비료가 요래 타고 내려오겠죠. 여백이. 그럼 여기 전체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던 감자는 비료량을 얼마나 주어서 식물에 밥을 먹여서 배가 부르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인간에다가 대우해요. 작물을 재배하면서 왜 작물 재배법을 해야지? 인간의 건강에 대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내 밥상과 내 살이 찌면 안 되는 그 반대의 동작을 하고 있어요. 식물은 살이 찌야만이 병이 없고 인간은 살이 찌는 순간에 병이 많이 늘어나요. 이 두 가지 반대예요. 식물은 살이 빠지면 병이 생겨요. 인간이나 동물은 살이 찌면 찔수록 병이 생겨요. 근데 얘한테 우리가 식물에 밥을 먹이면서 식물의 밥상을 우리가 밥은 질소, 얘가 반찬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근데 토양 분석하면 반찬만 나오지 밥이 절대 없다는 거죠. 근데 추천비로 그거 보고 농사 지면 딱 망하기 좋죠. 근데 반찬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요소만 주어가지고 이 식감 맞추라는 걸 가르치게 됩니다. 반찬은 플러스 전극에 대해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얘는 플러스 전극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토양이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얘는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유기물을 주는 목적이 비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뿌리가 활동하기 좋게끔 수분을 보유하게끔. 근데 마이너스 전극은 토양 마이너스하고 결합이 안 돼서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래서 1년에 요소 비료를 최고 많이 준 사람이 100평에 13포 정도. 제주도의 밀감에. 그러면 당부리수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제주도 밀감이 당부리수 안 올라가는데 15에서 18%까지. 그 제주도의 밀감 하우스에 퇴비 주고 복합비료 줘가지고 나무가 고생을 되게 해요. 청택을 끼고. 나무가 몸뚱이 전체 10%예요. 우리 그 감자밭에 가보면 올고래 조금 꺼지 물 차는데 10%죠. 수질 오염의 주범이 누굽니까 아닙니까? 인산, 축분, 그죠? 그걸 사용해서 누굽니까? 농업이, 그죠? 지금 우리가 수질 오염을 시키고 있는 재료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에 처방하는 추천 비료가 꽝이에요. 그걸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걸 지금 우리는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 국물이 흘러가면 내 수면이 오염이 되고
바다 가면 바다도 오염이 되고 그거를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일을 막아야만이 인산이 필요한 거 수입 안 하면 되거든요. 인산을 수입 안 하면 되죠. 그런데 필요치 않는 비료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죠. 가리가 많으면 감자가 자라다가 요 이파리가 노란 반점이 생긴 거 보시죠? 여기 가위 타는 것도 보시죠? 그리고 감자밭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에 하얗게 테두리 친 것도 보시죠? 뽀얗게 가에 여기가 여백을 뱉어 여기 된 거 보시죠? 그런 거 안 보시는가요? 비대절해 주면 그런 식으로 해야 그래야 여백을 맺었을 때 가지온 여기에서 뿌리, 여기에서 잔뿌리가 칼슘, 마그네슘 다 녹여서 가져갔는데 잎에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여백을 뱉은 거죠. 뿌옇게 말라있는 거 먹어야 될 걸 뱉어버린 거죠. 왜 뱉었느냐?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렸다. 밥 좀 달라고.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여기 있던 기다리고 있던 균이 농도가 되면 포자에 막이 터져서 활성화돼서 눈을 먹어요. 감자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이동하는 관을 먹어버리는 거죠. 잎에서 내려가는 게 껍질 쪽에 내려가고 안에 약간 딱딱한 부위로 올라가거든요. 아미노산 단백질은 어디에 많느냐? 내려가는 쪽에 많아요. 껍질 쪽에. 요 놈을 딱 먹어버려요. 그래서 감자가 죽는 원인이죠. 그래서 병은 거의 80~90%가 여백에 의한 병이다. 감자 하우스는 99.99%. 겨울에 안개 끼가 탄저병이 안 생기니까, 녹병이 안 생기니까. 감자밭에 녹병 생깁니까? 황무, 녹병 안 생기죠? 그 병이 99.99%가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에 의해서 죽이다. 근데 자연 환경으로 보면 식물이 비료가 부족하면 키를 키우고 잎을 키우고 옆에 놈을 그늘을 씌워서 씨앗 발화를 못하게 하고 그늘을 끼워서 못 자라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물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백을 떨어뜨려 아미노산 단백질로 가지고 그 놈을 균을 활용해서 죽여 가지고 지가 먹어요.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식물이 먼저 전쟁을 했다. 식물이. 얘는 누구 할 것 없이 안 가려. 아무 놈만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종들이 행동을 우리는 파악해서 그 행동에 우리의 목적을 부합시켜요. 그래서 척정기 척정만 잘하면 비로줘서 감자의 살균제는 의미 없다. 감자의 살균제 의미 없다 하면 박수 한번. 네. 감자의 살균제를 안 침으로 인해서 감자에 살균제 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감자를 사가지 갈 사람 소비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농약 치면서 냄새 맡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갈 사람, 내 돈을 가져갈 사람, 내한테 돈을 줄 사람은 농약 치는 거 싫어해요. 내 감자를 농사 지었을 때 가져갈 사람이 소비자 있잖아요. 그 사람, 소비자는 내가 정보를 알려줬을 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지역에는 감자를 재배해서 살균제를 안 씁니다. 감자는 이파리를 벌레가 안 뜯어먹기 때문에 살충제를 안 씁니다. 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감자는 통통하게 살이 쪄서 맛있습니다. 좋은 말 맞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감자밭에다 살균제 치고 살충제 칩니다. 그래도 병을 내서 또 내년에도 또 살충제 칠 겁니다. 그러면 인기가 뚝뚝 떨어지겠죠. 문제는 과거하고 달라서 소비자가 정보를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소비자가. 감자 못 팔면 이제 시대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손주들 뭡니까? 휴대폰만 뒤다보고 있죠.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파고 들어와요. 지금 조그마한 마트들, 뭐 지역의 조그마한 마트들 금방 문 닫아야 되죠. 왜?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택배가 더 싸고 더 빠르다는 걸 인식해본 거예요. 시간 절약되고. 그러면 택배로 시킨 사람은 누구냐? 내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농사 짓는 건 막 그냥 알아서 해서 내가 사먹을 거는 정보를 파고 있어요. 그 정보 속에 우리는 소비자한테 뭔 정보를 줄 거냐는 거죠. 우리 제품을 위해서. AI 시대는 정말 1등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1등만. 품질 좋고 1등만 살아남는 시대. 감자가 돈을 벌려면 첫째도 둘째도 배가 고파서 눈물을 안 흘려야 된다. 살이 쪄서. 식물은 살이 찌면 병이 없고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살이 찌면 병이 생겨요.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열액이 안 나오나요? 이때까지 덥고도 그거 하면 내는 또 집에 가야 돼. 다른 작물에 황금을 농법에서 많이 적용해서 결과 나온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온 거는 그래서 이 비료량에 따라서 식물이 여백을 맺고 안 맺고 하는데 여기에서 반찬을 가지고 이 식값을 올려놨다. 그러면 병을 해요. 밥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토양 분석했을 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는 반찬은 우리가 밥상에 체리가 매일 먹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토양 분석표에 분석을 하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논에 물을 대도 안 없어져요. 앞으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농장에 많은 농장들이 많아요. 그 농장들은 5년 동안 요소만 줘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결과는 제주도의 백합 농장에다가 5년 동안 요소를 계속 줘도 복합비를 안 주고 요소만 줘도 안 없어져요. 5년 동안 요소만 계속 주고 있지. 한금을 얹고 단감하는 명장님들 감밭에다가 큰 나무는 1년에 요소를 한 포씩 주고 있어. 이 식감 맞춰 주니까 감이 최고의 품질이 나와요. 여름에 수확하는 복숭아 요소 안 주면 물러서 못 써요. 요소를 줘야 안 물르고 안 썩습니다. 색깔 잘 나고 당도 있고. 감자 캐나무 잘 썩는 감자는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저장 중에 잘 썩는 감자 가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잎이 탄수화물이 많은 감자들은 안 썩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는 감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밥을 안 주고 반찬만 먹였어요. 그래서 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물에 비유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그 돼지고기의 생각에서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이 찌면 그하다고. 그런데 같이 반찬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구조가 얘는 플러스 증거이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토양 분석부 자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져 가지고 토양 분석표에 인산가리, 칼슘 많아도 그게 불용을 그러죠. 아닙니다.
얘들 뿌리에서 여기에서 유기산을 발생합니다. 산성. 식초를 딱 내가 녹이가 딱 먹기. 식초를 내가 녹이가 먹습니다. 그런데 불용화 아니에요. 불용화였다면 제주도의 백합 농장이 5년 동안 요소만 줬으면 이미 백합이 망해버려야 돼요. 토양 분석 결과만 보고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 표는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되느냐? 지면에서 흙을 떼야 됩니다. 지면에서 약 한 20cm까지 흙을 떠면 됩니다. 사각으로 10cm 파내면 안 됩니다. 비로 탭이 주는 자에 떠야 됩니다. 가수원에 토양 분석에 이렇게 하니까 놀골에 가서 흙을 떠가지고 가요. 허당입니다. 가수 장목이나 우리가 감자를 재배하면 감자 재배하는 그 노타리 치기 전이나 뭐 생육 중에 해도 괜찮아요. 감자가 생육 중에 흙을 가져가도 토양 분석을 똑같이 나옵니다. 분석표는 올게 비료 줬다고 식물에 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요. 생육 중에 비료 역할 로타리 치놨다고 해서 그거 분석표를 가져가면 다르게 나오냐? 똑같아요. 이제 이해되죠? 어째도 땅에 녹을 거고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비료주가 토양 분석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땅에 녹을 거고 들어있는 거고 합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표는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3개 따로 해야 됩니다. 4개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하면 그 꽝입니다. 절대 따라 하지 말라고. 10cm 걷어내라 그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1960년대 썰어질 할 때 그 자료가 외국에서 넘어왔겠죠. 위에 거 밑에 거 해갖고.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의 기술센터가 10cm 떠놓으라. 지금 가수원에 땅을 파고 섞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위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 위에 거 빼고 밑에 거 또락하면 그거는 꽝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은 이런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토양 분석표는 믿어라. pH, 유기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부터 다른 건 다 믿지 마라. 전기 전도도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추천 비료도 믿지 마라. 그거 다 꽝이다. 그거 따라 했다가는 배가 고파서 여백 매제가 딱 망하기 좋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질소를 한 5배, 많게는 10배 써야 됩니다. 10배. 저 친구가 창녕에서 마늘 농사 지으면서 돈을 못 벌었어요. 농약은 짠뜩 치고 올해 작년부터 농약을 하나도 안 치고 비료만 치고 있어요. 어제 가서 영천에 가서 강의했는데 마늘밭에 우리 그 책에 보면 입제 뿌리라 했죠. 왜 정부기관에서 농약을 선전해줘? 필요도 없는 걸. 비료 충분히 주면 마늘이 가을에 안 죽어요. 비료 적게 주면 죽어요. 그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마늘밭에 살충제, 살균제 안 씁니다. 한 가지 약은 뭐냐? 녹병약. 마늘 이파리가 요렇게 있는데 마늘 이파리가 당분시가 높아요. 녹병이 날라고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 먹으려고. 당분시가 낮은데 녹병이 좀 잘 안 생겨요. 그 풀에도 생기고 하는데 요래 이파리가 좁비하게 생긴 녹병이 잘 안 들어가요. 납작하게 생기면 녹병이 이제 뚫고 들어가요. 벼, 보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에만 녹병이 들어가요. 화분가. 그런데 우리가 봄에 납작한 다른 풀들은 녹병이 안 들어가요. 그 녹병은 동작균, 날아서 뚫고 들어간다. 그거는 약을 쳐야 되고 그 외에 여백을 맺는 것들은 약을 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에 심는 비료도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마늘 100평 심으면서 는 마늘 난양팍하는 24%짜리 질소가 되어 있는 게 질소 20% 코팅된 이 비료를 100평당 3%였고
요소를 2포를 엮고 심고 가을 추비를 요소를 또 1포를 하고 지금 봄에 설날에 비 온다 할 때 0.5포를 넣고 야번에 눈 올 때 1포를 엮고 100평당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줘야 되느냐? 요소 최하 4개에서 6개까지 더 줄 거예요. 100평당.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계산을 거꾸로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농약값만 찐딱 들은 거예요. 농비가 약 한 3천이 들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농약값으로 빠져나왔던 거예요. 올해는 여기까지가 들어간 게 1,500만이 들어갔더라고. 6개 들어갈 때까지가 가을 추비까지 그 1,500만 들어갔는데 제초제만 썼지 살충제 살균제를 안 쓰니까 비료로 더 바뀐 거예요. 병은 하나도 없고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황금을 얹고 연면십이 골드그린 골드 칼라 줘서 마늘 잎이 두껍게 만들어 단단하게 만들어놓자. 앙금 있게. 모든 식물은 단단해야 됩니다. 흐느적하면 안 돼요. 흐느적할 때는 연면십에서 잎을 강화를 시켜줘서 뿌리에 영향이 내려가서 뿌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흐느적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감자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얼마나 줘야 될지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킵이 노지 같은 경우는 이 시가 낮기 때문에 거의 하면 되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 우리가 비를 맞춥니까? 물을 댑니까? 물을 담수를 맞죠. 여름에 작물 끝나고 담수한다. 감자 끝나고 뭐 들어갑니까? 예? 거의 안 들어가고 담수하고 거기에다가 모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원 하고 이렇게 다시 또 감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감자를 돈 많이 벌어야 되네. 많이 벌어야 돼. 아니 여름에 메론을 해가 돈을 벌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작게 감자 한 개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감자가 25kg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키로당 단가 감자가 뭐 우리가 한 3,000원 정도 하나요? 우리가 팔 때 3,000원 합니까? 4,000원 합니까? 우리 감자 키로당 단가 4,000원이야? 6만원 지금 7만 연 평균 이에 제 따지가 몇 년 평균치 우리 얼마 보고 농사 짓냐? 우리 얼마 보고 농사 짓습니까? 저희가 보통 박스당 6만 원만 받아도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균치를 10kg입니까? 20kg입니까? 20kg. 20kg 6만 원이면 3,000원. 네. 예. 평균 단가 6만원 10만원 예. 그 감자가 우리가 감자가 그 키로당 3,000원 정도 보고 농사 짓는 거죠. 그죠? 키로당 3,000원. 얘가 기비량을 이제 정확하게 합산해야 되거든요. 저게 앞에 벼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 양껏 줘도 됩니다. 여기에 완여성 요거나 올 코팅 요 놈을 둘 중에 한 개를 100평에 2포 그 다음에 요소 2포 요 정도는 해도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안 나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비료가 속효성 비료 속효성 비료가 0.8이 나와요. 이 시값이. 완효성은 0.23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 올 코팅은 더 낮아요. 그렇죠? 완효성은
인산가리가 코팅이 안 된 게 완효성이고, 이 완효성이라는 비료는 요물이에요. 요 놈은 잘 확인 안 하면 쏘가요. 요거는 질소 코팅만 한 걸 완효성이라 그러는데, 질소 코팅 양이 그 요소 100알개 중에 10개 코팅된 건 맹품 300, 질소 100개 중에 20개 코팅된 거는 난양파 너마늘 카는 비료고, 요거는 이름 말고 이름은 완효성 맞아요. 올 코팅은 인산가리 전체 코팅인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살 때는 요 완효성이 속효성이냐 완효성이냐 이걸 확실히 해야 돼. 요소 100알 중에 10개 코팅된 것도 완효성 맹품 300, 요소 100개 중에 20개 코팅된 것도 완효성. 그지? 국물만 띠가면 요 이름을 고르시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살 때는 완효성은 꼭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질소가 얼마 코팅된지 확인해야만이 이 시값에 우리가 넣는 양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속효성 비료는 한 포를 100평에 쓸 때 0.8의 시값, 0.8. 그 다음에 완효성이나 그 올 코팅은 요것들은 0.2 내지 0.3 정도로 봅니다. 요것들은 0.2 내지 0.3. 그리고 가리는, 우리가 쓰는 가리 비료는 고온성, 가리는 고온, 따뜻한 성질을 낸다. 질소는 저온, 시원해진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비 양을 이렇게 주면 여백을 거의 안 냈습니다. 그러면 이식값이 낮아요. 이것도 왜 낮냐면 그 감자는 코팅이 녹기 전에, 올 코팅이 녹기 전에 빨리 뿌리가 나오고 먼저 비료를 먹어요, 감자는. 근데 고추는 이렇게 심으면 폭삭 망해요. 뿌리가 늦게 나와요. 빨리 안 뻗고. 감자는 빨리 먹어요. 근데 얘가 1.6밖에 안 되잖아요. 1.6이고 그러면 우리가 심은 계절의 이식값에 비하면 얘가 충분한 공간이 생기거죠. 그런데 유박을 주면 질소 함량이 또 떨어지겠죠. 유박이 땅속에서 분해되면서 질소를 먹으니까. 유박이 분해돼서 다시 나오는 거 또 나오는 거, 그건 별개고. 그죠? 그건 또 합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퇴비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쓰면 이 질소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으면 퇴비를 쓰지 마라. 토양 분석표에 유기물, 요구물이 충분하면 요것도 사용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것도 충분히 있으면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얘는 왜 집어넣냐면 안 넣으면 마음이 안 편해서 안 되겠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안 열악하면 뭐라도 안 중국 곁에가 꼭 뭐라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열악한 거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요소만 넣으면 돼. 요거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추비 관절에가 요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걸 준다는 게 엉뚱한 게 다 들어갔지 이때까지. 그리고 요소 추비 한 2포나 이 시간 맞추고 하면 감자는 충분한 양이 나오죠. 100평당 한 5포만 주면 질소 함량이 1kg가 되죠. 100평에 5포만 주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2포가 1포 정도는 나와요. 질소 함량이. 그럼 3포죠? 그러면 요소 추비 2개 주면 총 5개 되잖아요. 5개 되면 질소 함량이 팽당 1kg예요. 팽당 1kg 들어갔을 때 감자는 나오는 양이 나오죠. 많이 나오겠죠. 엄청 나옵니다. 비료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감자 1kg 가격은 3,000원이기 때문에 비료를 계산해 보면 요 가격은 얘들이 비싸봐야 최고 비싸야 33,000원이에요. 33,000원 33,000원에 33,000원짜리 2개 하면 뭐 70,000원. 얘가 2개 70,000원. 얘가 2개가 32,000원. 32,000원. 그죠? 36,000원. 32,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2포 더 들어가면 또 32,000원. 64,000원. 64,000원에 그러면 134,000원이 나오죠. 비료값이. 그 134,000원 줘서 감자가 팽당 20kg가 넘게 나오면 돈 되죠. 네. 감자 2박스, 뭐, 2박스만 갖다 줘도 이건 해결하죠. 감자 2박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면 감자가 기본으로 까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팽당. 팽당 우리가 한 평에 우리가 생산비가 5,000원 들어갑니까? 3,000원 들어갑니까? 아직 안 따져봤어. 얼마 들어갑니까? 평당. 노지 감자가 한 7,000원 들어가요. 전체. 마늘이 평당 10,000원 들어가요. 저희는 약이랑 뭐랑 다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예. 합산은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한 동당 평균 한 200원 들어가다. 200년. 250원. 아니, 비닐 가방을 다 계산해야 돼요. 아니 저희가 동당 계산했을 때 130만 원에서 140만 원 다 계산해. 전체적. 박스가입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다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했어요. 예. 이제 그것은 왜냐면 저희가 그 돈을 임대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죠. 네, 140만 원 정도면 됩니다. 140만 원이야. 네. 140만 원이 뭐 평당 얼마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뭐랑 다 생각해도 평당 한 5,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노지가 그 7,000 들어갑니다, 그게. 비누값하고 합산하면 막 줄줄이 나고 몇 년 뒤 되면 감량농사 분명히 농사 지었는데 먹고 살고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양이 키로를 지금 생산량이 배로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남게 돼 있어. 배로 늘려야 돼. 거기서 부단하게 나갔던 게 우리가 필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게 농약이었던 거죠. 그 농약 딱 떼내고 농약값 딱 떼내면 그걸 갖다가 비료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요게 좀 비싸거든요. 여기 7만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내 포에 64,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요것도 떼도 돼. 요거 없이 돼. 요거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 추비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절약할 수 있냐면 요게 한 포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16,000원만 합산하면 되죠. 그럼 요놈 그러면 총 뭐 8만 원 내외밖에 비료값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우리가 그 100평당 그러면 약 6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죠. 100평당. 근데 100평당 5만 원을 절약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전체에 합산하면 100평에 5만 원 절약한 거는 큰 돈이 안 돼요. 그러나 100평에 늘어난 양을 1톤을 넣어야 돼. 지금보다 1톤을 넣어야 돼. 100평당.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계산하신 요소 같은 경우는 질소 퍼센트 상관없이 그냥 일단 일반적인 요소로 보고 요소는 이름 요소적인 건 46%고 유한이 20에서 22% 나오거든요. 그 요소에 이름 요소 써야 돼. 그럼 46%라는 거죠. 46% 비료 썼을 때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면 약 30%밖에 가용식 질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질소 비료
포대기 보면 얼마 돼 있습니까? 46%. 46%가 9kg밖에 없어요. 예. 그죠. 9kg예요. 9kg면 9kg밖에 안 돼요. 질소 함량 9kg 써놨어요. 근데 그게 질소를 9kg 썼는지 9kg 속에 암모니아가 어디 들는지 그것도 계산 또 없거든요. 질 상태로 전환됐을 때 양을 또 계산해야 돼요. 물론 암모니아 태도 빨아먹긴 먹습니다. 그러나 암모니아 가스가 30% 날아가요. 그럼 가용성 질소는 또 다르겠죠.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감자에 우리가 그 청감자는 나옵니까? 청감자 몇 프로 나옵니까? 찾아보면은 이제 듣고 오는 거예요. 3% 따지긴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많이는 나오지는 않는데 네. 조금씩은 나와요. 네. 그걸 기회가 되면 그 종자를 고놈을 쓰면 돼요. 우리 종자를 보관을 잘해서 쓰면 감자 생산이 늘어나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 비료를 잘 미는 감자들은 연면십에 영양이 많아가지고 감자가 내년에 큰 놈들이 많이 달려요. 종자를 짠 거 쓰면 우리가 그 잔담하고 많죠. 짠 것들이. 예. 그것들을 다 키우는 방법은 이 시값이고 요 비료량을 맞추는 거고 여기 계절의 비료량을 맞추면 돼요. 요 양만. 하우스니까 약 2점 우리가 캐는 날짜가 수확이 언제죠? 3월 말부터 3월 20일부터 보통 4월 초에 다 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 늦게는 4월 말까지. 요 사이에 네. 가격대 보고 캔다 그죠? 예. 아니 그 빨리 캔 사람은 왜 빨리 캐고 늦게 캐고 늦게 캐고 이제 그 경제는 같이 들어와도 그잘 키우는 사람은 빨리 켤 수가 있고. 밑이 많이 든 거는 예. 잘 든 거는 빨리 캐고 예. 작게 든 거는 늦게 캐고 그죠? 빨리 캐는 시점이 저희 감자 출하 시기가 남원하고 김제 사이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캘 수 있으면 빨리 캐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슷하니까 잘 키워서 캐는 게 나아요. 예, 담양에 지금 감자 캤거든. 남원하고 네. 남원하고 저희가 김제하고 사이 빈 공간에 저희가 캐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 시기에 수확하면 요거는 매년 가격이 그 테두리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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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마 강원도 감자는 그 전에 출하됐거든요. 강원도 감자 출하 끝났고 강원도 감자는 12월 달 넘어가 1월 달 요 사이에 출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2월 달 요때 되면 또 밀양에서는 예, 그 하우스 감자 밀양 담양 예, 담양에 일찍 심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나오면서 제주도 노지 감자 1월 달에 캐거든요. 1, 2월 달에. 예. 그래서 감자는 생산이 가을에 심었다가 제주도는 안 캐. 그건 얼음이 안 오니까 안 캐도 괜찮아요. 그 봄에 캐거든. 그리고 핵감자처럼 보이나 그거는 가을 감자고. 그 다음에 봄에 핵감자가 나오면 우리가 감자가 그 삶아가 요리해 놓으면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감자 기간이 우리가 여기 캐더라도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요 비료량에 해당하는 거 기비를 갖다가 우리가 요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안 줘도 된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해가 된다. 가리가 많은데 가리가 더 늘어나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우리가 비닐가 뭡니까? 하우스 비닐이 POP 필름입니까? 장수 뭐 이런 비닐 뭘 비닐이 써죠? 저희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비닐 장수 비닐이고요. 스카이 대부분 투가이로 좋은 거 씁니까? 네, 투가이 좋죠. 망이 좋네. 그거는 추워가지고 이중도 다 스마트제들이니까. 그게 이제 그 기간에는 좋은데 그 다음 기간에는 얘들이 치약이에요. 예. 광룩수가 많아가지고 차광망을 써야 돼. 머리가 뜨겁습니다. 덩더리가 따끈거리면 그때는 차광망 35% 쳐야 돼. 하우스 딸기가 덩더리 뜨거울 때 그때 차광망 치고 한 개씩이면 괜찮은데
그거 직사광 맞는 순간 어떻게 돼요? 큰 이파리가. 감자는 수분 증발만 해요. 딸기는 들숨날숨 쓰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쏙잎이 새까맣게 타져버려요. 말도 안 되죠. 햇빛을 잘 보여주는데 왜 타져버리냐고. 전 세계 누구도 안 밝힌 거예요. 못 밝힌 거죠. 그걸. 딸기는 숨을 들숨날숨 쓰는 거고, 식물마다 기공 크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찾으려고 한 게 저는 측정기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들하고 감자든 고구마든 수박이든 호박이든 상상으로 풀어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딸기가 돼서 풀어야 되고, 내가 감자가 돼서 풀어야 되고, 상상으로, 무한한 상상으로 계산해내요. 수치를 정확하게. 그래 농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과율이 좋은 비닐은 우리는 그 위에다가 차광망을 써야 다 속한다. 감자 이파리가 아까 그림 그렸죠. 한 장에 시드는 거는 이 시가 낮아서 그러는데 그 자기의 힘이 붙여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가보면 요래 탁 늘어지가 있죠. 이파리 요래 살살 들면 이렇게 팔락팔락하죠. 딱 안 버티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사작용을 잘 못하는 거죠. 여본도에 자외선에서 탈수량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본도로 재보면 잘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냐면 수분을 날려가지고 온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말라 죽으면서도 여본도로 잘 안 올려요. 정산하면서. 감자잎이 어떨 때는 바람 불 때 열을 말란 적도 있죠. 말란 적도. 바람 부는 날. 그런데 바람 부는 날 여는 것까지는 좋아. 직사광선량을 줄여야 되죠. 광룩수가 5만 룩수나 6만 룩수 넘어갈 때 우리는 차광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에 어플에 룩수기를 깔아가지고 내가 맞추고 등들이 뜨거우면 그 룩수를 찾아서 차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투과율이 좋은 비닐은 조금 덕볼락하다가 실패가 더 크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위에 우리는 자동 센서를 써가지고 광룩수가 얼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온도 얼마 올라갈 때는 차광을 35% 했다가 빛이 작을 때는 그것도 올리고 저녁에는 다시 덮으면 온도 올라가요. 한 2 내지 3도 올라갑니다. 상당하죠. 앞으로는 그런 게 우리 센터를 통해서 보조 사업으로 양을 늘려야 되겠죠. 광량을 아주 우리가 조절. 그러면 엽의 정산량을 조절해요. 엽의 정산량. 여기까지가 기본기금. 그리고 연맹 시비를 자주 해줘라. 왜 이걸 자주 해주냐? 잎이 두꺼이 당겨내니까. 뿌리가 발달하니까. 근데 요 부분에서 제가 장사를 하니까 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팔아먹어야 되니까. 장사꾼처럼 보이는데. 강사분들이 이런 1, 2, 3, 4 수치를 안 쓰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1, 2, 3, 4가 정확하게 육가 원칙이 나와야 돼요.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이식값 정확히 나와야 되고, 비록 성분이 나와야 되고, 주먹국으로 대충 얼버무리 나면 답을 못 찾아요. 그죠? 그래서 강사들이 좀 잘난 척 하는 강사들은 연면십이 꽝이다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제일 무식한 사람, 지꺼마 좋다 하는 사람, 욕심 많은 놈, 욕심 많은 사람, 부연 설명을 잘하고 그 내막을 설명하는 사람 그나마 괜찮은 그 시기. 그죠? 그래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잔뿌리 발달하는 게 없어요. 올라가는 거하고 두 개의 동작이 달라요. 자주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좀...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맹물 시비를 하면 일주일에 2번이 가능해요. 물을 뿌리면. 그래서 황금어농부에서는 물을 뿌려서 맹물 시비를 해서 해수를 늘려버려요. 다수화가기 위해서. 가수원 같은데 살수장치라가 맹물을 뿌려서 해수를 늘려버려요. 그러면 봄순이 커서 잎이 두꺼워져서 그 영양소가 빨리 내려가면 과일의 세포가 늘어나고, 요게 늘어가야만 감자의 세포량이 늘어나요. 지뿌리가 만들어서 잎에서 광선에 돌아가면 언제 감자의 세포량을 늘리냐는 거죠. 감자의 종방향을 키우는 게 요게 연면십에서 잎이 두꺼워서 가야만 감자의 종방향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행방향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감자가 쪼개진 건 없죠. 이렇게 나옵니까? 안 풀어진 거 있어요. 오랜만에 나와. 나왔어요. 그 봄냉해, 봄냉해에서 세포가 갱화가 돼서 성장을 하니까 쪼개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자가 안이 비인 거 있죠. 요거 안이 비인 거, 가리 가다 곤열상, 이거는 여름 감자에 나와요. 울컥울컥할 때. 여름에 가물고 가리 가다해서 못 크고 있다가 비가 올 때 울컥울컥 하면 안이 요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뻥. 우리가 쪼개진 건, 벗게 쪼개진 거는 냉해, 저온 피해에서 감자가 덩이 뿌리가 나가다가 세포가 굳은 거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 쪼개진 거예요. 그럼 더 키우면 이게 흉이 묻혀요. 이렇게 펴지가. 살짝 쪼개진 건 흉이 묻히죠. 냉해입니다. 쪼개진 건 냉해. 근데 쪼개진 건 냉해 줄을 잡을 수 있는 일부가 연면 시비는 우리가 세포량이 늘어난 거예요. 세포량이 늘어나면 감자가 길이가 길어져요. 종방향. 세포량과 종방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면 시비에 우리가 연면 시비에 황금어농부에서 골드 그린 2번의 칼라 1회 요리 했을 때 요거는 간격은 7일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을 섞어서라.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요게 잘 안 쪼개져요. 냉해 강해지니까. 그리고 요 설탕은 잎에 탄수화물이 되니까 여백이 안 나와요. 그 절간이 짧아져요. 학자들이 일부 설탕은 안 먹는다 그러거든요. 줘보세요. 잘 먹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감자 꽃대가 나오면 꽃대 이후에는 칼라를 쓰면 됩니다. 꽃핀 뒤에는 칼라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가 아주 파금파금하고 맛있다. 감자에 이런 말 있죠. 도끼를 다 빼봅니다. 마 같은 거는 만지면 알레르기가 따고 그렇거든요. 마 먹는 거. 그리고 사과 같은 건 깎아내면 쪼개내면 뻘개지는 거 있죠. 예, 갈색으로 변하는 거. 황금어농부는 쪼개내면 뽀얗습니다. 뽀얗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식물의 성장 과정에 유해 곤충이나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보호 독성이거든요. 독성. 그걸 빼버리는 거죠. 그 청감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뭡니까? 독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감자 자체에도 청감자가 안 돼도 약간 애린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마저도 황금어농부 빠져요. 월등히 맛있게 돼요. 지역 산업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뿐이에요. 한 분 한 분 품질 좋은 걸 생산해야만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이 늘어날 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면 우리 감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축시켜서 강의해 내고 다음에 칠판을 큰 걸 사주면 제가 많이 적어 드릴 겁니다. 칠판이 저희 사무실은 큰 걸 쓰거든요. 근데 황금어농부
대표 강의 자료 없죠? 유튜브 하지. 강의 자료가 머리에 들어있지 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 시비는 얼마를 할 수 있냐 이거고, 연면 시비 자주 했을 때는 거고, 우리 걸 쓰다가 다른 걸 쓰면 우리 거 빼라 그래요. 남는다고 재벌 체제 말아 다 죽는다. 농도를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론에서 우리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관주. 관주. 요소 1kg는 100평에 1kg는 100평에 0.08의 이 시를 보면 됩니다. 0.08.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가 0.5까지 올리려는 것은 많이 줘도 되겠죠. 100평에 10kg 주는 순간에 0.8밖에 안 가요. 100평에 10kg 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100평에 우리가 요소 10kg 집어요. 간 데도 별로 없어요. 허칠 때 100평에 10kg 집어요. 허친 데가 없어요. 우리는 많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관주를 할 때는 얼마를 써야 되느냐. 그 100평에 감자가 수세가 떨어져 있다. 부족하다. 이때는 칼라 1리터에 설탕 3kg에 그 다음에 요소 3 내지 7kg를 줘라. 그 저온기가 성장이 아른 작물이 있고 느린 작물이 있거든요. 감자도 비로 많이 먹거든요. 요거를 한 7일 간격에 하면 되겠네. (7일) 돈 없으면 요소만 써야 됩니다. 혼합을 하면 요소도 바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좀 녹여가지고 며칠 녹여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요소 녹여가지고 바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아, 똑같습니다. 예. 바로 써라 그럽니다. 아, 그 가스가 증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며칠 갔다고 황금은 거의 바로 씁니다. 그 연면십에 쓰는 설탕은 그 흰가루병도 잘 잡혀요. 흰가루병이. 예.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20리터에 몇이 들어가는지 아는데요. 그 설탕 양을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리터당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물 20리터에 기준하면 책이 그 감자 책 한번 찾아보세요. 감자 예, 여기 감자 있나요? 예. 거기 그 혼합 비율도 있을 건데요. 연면식 혼합 비율 물 20리터에 요때 쓰는 게 그린이나 칼라는 60cc였고 설탕은 120g을 쓰세요. 근데 요걸 더 쓴다고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추우가 우리 하우스가 이파리가 얼 것 같으면 더 늘리세요. 최대 200g까지 늘리라고. 200g까지. 감자는 이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여름에 고추 같은 거는 200g 늘리면 비가 아무리 와도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제가 다 하고는 낙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쓰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유튜브 보다가 제가 없는 사이에 옆에 화면에 사진 찍으면 확대하면 다 나와요. 유튜브 보던 중에도 사진 찍으면 요 양이 확대하면 글자가 다 보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다. 그 감자 전반적인 식물성분과 말니까 영양성도 있고
산책장장도 그 온도를 솔직히 일정하게 맞추니까 솔직히 맞춰야 되는데. 온도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온도는 그게 추워도 하고 나중에는 백도고 올겨울도 한 20도 하고 아침 쓰라고 지금 겨울의 환경은 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꾼다고 늘린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비료량이 달라서 병을 하고 안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논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료가 부족해서 웃자란 걸 가지고 비료가 부족해서 대사장이 빨라서 웃자랐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온도가 높아서 그랬다고 역으로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측정기로 측정했어야 되는데 측정기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집집마다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비료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얼마인 거, 네가 얼마인 거, 친구가 얼마인 거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료량과 기준값을 잡아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골드그린 골드칼라도 판매하고 인터넷에 쿠팡에 네이버에 다 있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 왔을 때 멀 때는 현장에서도 일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기를 저희 회사에서는 판매하고 측정기는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 측정기는 누구든지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스위치 켜고 측정값을 누를 때 땅에 꽂아 가지고 5cm, 10cm, 15cm를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꽂아서 요 C자만 누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손을 잡았으니까 수분이 41.9%의 이 C가 전기 전도율이 1.09 그렇게 나옵니다. 제일 밑에 건 온도 값인데 지금 온도는 이 기계가 먼저 이 실내 온도에 준해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꽂아가지고 온도 값을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온도 값을. 그런데 비료량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그건 금방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찾아낸 전기 전도율은 짧다 싱겁다. 염도계입니다 이게. 전기 전도율 염도계 전기 전도도 염도계인데 이거를 활용하니까 맞더라. 그래서 쓰는 거지 얘가 질소값만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요소는 측정이 안 됩니다. 요소물을 타놨고 얘를 담가가 측정하면 제로 나옵니다. 물 속에 들어있는 양이 나오지 중성이에요. 물이 타면 안 나옵니다. 그 부분 아시고 요 기계는 저희 회사에서 내가 감자를 연속해서 시간 한번 수확하고 한 10일이나 2월달에 수확하고 반도 감자 수확하거든요. 더대가 옛날 거니까 연속적으로 더대가 생각하기 많은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심었어요. 아니 안 심었는데 옛날에 한번 시험 삼아서 수고 봤을 때 더대가 바로 와보더라고 후기 잡아서. 그때 더덩이 올 때 비닐 멀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작은 안 하고 예, 안 하고 예, 그리고 안 하고 그때 감자가 심었을 때 병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감자 줄기에 이파리가 마르는 게 그렇죠. 여백이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균이 우리가 그 배추 뿌리 혹병 있죠. 그건 심어놓고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의 설탕을 많이 여가 200g을 여가 이파리를 까맣게 만들어놓으면 잎이 진 녹색으로 여백을 안 맺게 돼 병이 안 오는 거예요. 여백. 그렇죠. 여백 비료량을 더 줘 뿌리가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안 떨어지면 그 균은 안 생기는 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비닐 멀칭해라. 비닐 멀칭해서 여백이 안 들어가면 된다. 지금 더듬이 옵니까? 저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옵니까? 있어야. 어느 부위 어느 우리 버섯 돼지 있잖아요. 예. 버섯 돼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버섯 돼지를 였더니 더덩이가 인산이 많습니다. 인산 가리가 엄청 많아요.
칼슘 뿌린데도 더 많이. 그게 질소량이 부족해지면 여백을 맺거든요. 질소량이 부족하면. 그래서 여백이 맺어서 여백 속에서 그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면 배추 뿌리 상토 있죠. 상토에 가서 여백이 들어가서 균이 활성화돼서 배추 뿌리 달라붙어요. 근데 여백이 안 맺으면 배추 뿌리 혹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어 놓고 나서 연면십에 설탕의 농도를 늘려버리라. 한 개를 120g인데 200g을 쓸 때는 비가 오거나 장애가 발생할 때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설탕 양만 늘리면 잎이 진해가 새카매가지고 여백을 안 맺습니다. 그러면 여백이 모든 균의 잠자는 균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요 균들은 그냥 세포 상태로 있으면 식물을 가해를 못해요. 그 말은 우리가 물이 차거나 비료가 부족한 일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백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황금알 농법이 우리 각 농가에 배풍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